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369번 형사보상 청구권이랑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69번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침해한다. 맞는 지문.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날로부터 3년이죠. 옛날에 이제 1년 이내 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위헌이라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형사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4번 형사보상 제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지하지 않죠. 1번이 이미 답이었지 않나? 이렇게 푸는 거죠. 370번 형사보상 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 위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인 것이다. 결국 형사보상 청구권이 제한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그 신체의 자유랑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할 수밖에 없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3번 형사보상 청구를 무죄재판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판례. 다음 4번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 법원이 아니라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상급 법원, 대법원이 여러분들 무죄재판하면 상급 법원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형사보상은 과실책임의 원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과는 다르다.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해서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형사보상 청구권자가 입은 모든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또 형사보상 이외에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맞고. 네, 그 마이크를 끼는 것을 깜빡했었습니다. 네, 3번 녹음은 잘 됐을 거예요. 우리 피고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 처분받은 사람도 되는데, 기소중지랑 기소유예는 왜 제외하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유죄심증이 있는 불기소 처분이죠. 그래서 뭐 혐의 없음이라든지 증거불충분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보상 청구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쉬운 지문이죠. 있고. 5번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도 형사보상 청구권에서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372번 면소나 공소기각, 그러니까 형식적 유죄재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은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상속인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려 보이는데, 한 개의 재판으로 경악범의 일부에 대해서 무죄 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유죄 재판을 받았다면 전부를 인용할 필요가 없죠.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가 인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기각할 수도 있겠고. 3번이 너무 답이고, 4번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자가 이미 형사보상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액수를 빼고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이 지문과 연결이 됩니다. 요거죠. 둘 다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총 피해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총 피해 금액이 1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형사 보상으로 6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럼 국가 배상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또 1억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제 4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다, 조문을.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국가 배상 청구권. 최근에 경찰관부에서도 나왔는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 신청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의적 존치주의니까. 틀렸고. 2번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를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를. 2번이 맞고.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이 되는데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국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무원에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공무수탁사인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374번. 여러분들 374번도 최근에 경찰관부에서 나왔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일단 유효한 법률
X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에 따라서 행위를 하죠. 근거에서.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 결정이 돼서 위법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X라는 법률이 위헌 결정이 됐는데 행위 당시에 공무원은 이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효한 법률 X가 존재하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공무원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위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공모 또는 거의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없다. 단정할 수는 없고 무조건 국가배상 손해배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된다. 374번 2번 국가배상법 조항은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했는데 이건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합헌 키워드인데 국가배상법 조항이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발생해도 우리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일단 청구권이죠. 청구권적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건이 발생했다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보장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생명, 신체에 대한 국가배상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는데 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침해로 위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우리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맞고 1번은 동의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재판상 효력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죠. 비교되는 판례는 우리가 합헌 키워드로서 특수임무 수행 판례가 있어요. 요거는 동의한테 재판상 화의 효력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국가배상 요건의 직무집행 판단은 주관적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여러분 옛날에 행정법에서도 배우겠는데 교통경찰 할아버지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경찰로서 잠깐 일하시는 모범 택시 운전자 할아버지께서 이제 하얀 장갑 끼고 제복을 입어서 수신호 주면은 운전 초보자들한테는 아무래도 그분이 경찰 혹은 공무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이는 게 중요하지 그 주관적인 의사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국가배상 청구권을.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많은 인정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최판으로 바뀐 건데 우리가 이제 긴급조치 구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례가 변경이 됐죠. 틀렸고 4번이 답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고 치면은 우리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데 공무원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개인은 여러분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직무집행할 때 쫄지 말라 이런 이제 취지가 되겠죠. 하지만 공무원 개인이 너무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은 당연히 함께 책임을 지는 것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카메라 조금 조정하고 이쪽에 뒤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에 모기가 많은데 모기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76번을 풀어보면 끝인데 여러분들 입법부가 분명히 행정부한테 이걸 위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니은번도 최근에 이제 경찰관부 시험에서 나왔는데 법관이 재판할 때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왜냐면은 법관은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를 바꿀 수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법령의 해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하고 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이 현저하게 위반되는 등 우리가 그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말이 좀 꼬이는데 어쨌든 요거 법관이 재판할 때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걸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디귿번은 이런 기능들이 있고 4번 이거 비슷한 판례인데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X라는 법률이 있었어요. 유효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행위를 합니다.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고 소송으로 우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공무원 여러분들 하던 대로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나중에 위법한 것으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몰랐어요.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리을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 번에 이 경찰 공무원 개념이 중요하죠. 이중배상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행정법을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공익근무 요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투경찰 순경은 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을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답은 두 개를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형사보상 청구권이랑 국가배상 청구권을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